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이 시간은 역시 전탑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칠곡 송림사 5층 전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은 보물제 18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탑이 바로 송림사 5층 전탑입니다. 이 탑 역시 통일신라 시대의 탑이고 높이가 16.13m, 기단 넓이가 7.3m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탑입니다. 남아있는 전탑 중에서 보시다시피 상륜부까지 남아있는 희귀한 것에 해당됩니다. 낮은 흙기단 주위에 몇 장의 긴 돌을 세워서 면석을 삼고 강면에는 우주라는 것은 이제 모서리 기둥이다 이런 말인데 우주와 탱주는 안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 탱주 5개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지대석이 표출되어 있고 위에는 몇 장의 딴 돌로서 갑석을 덮어 놓았습니다. 갑석이라는 것은 뚜껑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윗면에 토단으로 되어 있고요. 중앙에 높직하게 몇 장의 화강석으로 1층 탑신 받침을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탑신불은 한 변이 27cm, 두께 6.2cm의 정사각형 벽돌과 이를 반으로 쪼갠 장방현 벽돌 2가지를 이용해서 쌓아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매우 조화롭게 만들어진 탑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5층 옥계 윗면에는 다시 몇 층의 벽돌을 쌓아서 노반을 삼고요. 그 위에다가 나무로 된 찰주 혹은 심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만은 찰주를 세우고 그 표면을 동판으로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래서 상륜의 각 부재도 역시 이제 동판으로 만들어서 끼워 넣은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956년 해체 수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발굴된 유물로서 이 상륜부가 고려시대에 해체되었던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에서 사리와 사리기, 또 목불, 석불, 동불, 금, 유리잔, 고려청자함 등이 해체 수리 시에 역시 발견이 된 그러한 탑입니다. 그 다음에 여주 신력사를 가서 다층 전탑을 보도록 하죠. 보물제 226호로 되어 있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그러한 탑입니다. 높이가 약 9.4m에 달하는데요. 일반 석탑의 기단과 비슷한 2단의 기단 위에다 다시 3단의 석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층 탑신부부터는 벽돌로 쌓아서 올린 탑입니다. 6층까지를 쭉 보면은 옥계 부분, 소위 지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위에 일단은 옥계가 없어서 이걸 층으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래서 6층 탑이냐 7층 탑이냐 이렇게 이제 의견이 상반되는 그러한 탑입니다. 7층으로 보는 것이 옳겠죠. 보통 탑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홀수로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라시대 전탑과 달리 옥계 부분이 탑신에 비해서 아까 봤듯이 대단히 얇아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탑의 멋스러움이 감소가 된 삐죽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을 첫눈에 이제 보게 하는 그러한 탑인데요. 옥계 받침은 3층까지가 2단이고 4층 이상은 1단만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윗면 받침도 1층은 4단, 2층 이상은 2단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탑에서 아주 예를 찾기 힘든 그러한 형태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7층에는 옥계가 이제 없는데 그 위에 상륜부의 이 구조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얇은 형태로 되어 있고 또 벽돌 중에 일부에는 문양이 양각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이 이어지는 듯한 연주 문양, 또 반원 안에 당초문 같은 것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신라 문양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편이다, 이런 이야기죠. 조선 영조 2년 1726년에 중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비행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정확한 건립 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신라 시대보다는 고려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모전석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전석탑이라는 것은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석재를 벽돌식으로 잘라서 전탑식으로 쌓은 탑을 모전석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얼핏 보면은 전탑인지 석탑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탑입니다. 이건 신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은 좋겠습니다. 뭐 지금 아마 앞에서 본 벽돌탑도 대부분 그 신라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벽돌이 이제 일반화되지 않았던 당시 사정으로 봐서 이 벽돌을 만드는 공정이 복잡하죠. 그래서 벽돌 만드는 뭐 공장을 다시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일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흔한 이 화강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판암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흔한 석재를 이용해서 그것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죠. 이 모전석탑의 경우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석재를 벽돌처럼 작게 이렇게 가공해서 조그맣게 가공해서 전탑 모양으로 쌓아 올린 그런 유형인데 이게 이제 경주 분황사의 석탑, 또 정암사 수만호탑, 제천 장랑리의 7층 석탑, 영양 현이동 5층 석탑, 영양 봉감동 5층 석탑, 또 영양의 삼지동 석탑, 상주 상백리 석심 회피탑, 또 제천 교리 석탑, 안동 대사동 석탑, 군위 남산동 석탑 등이 모두 이 방식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일반적인 그런 석탑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면서 다만 그 표면을 전탑처럼 가공을 해서 축조한 유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성 탐리 5층 석탑이라든지 의성 빙계동 5층 석탑, 선산 축장사지 5층 석탑, 선산 낙산동 3층 석탑, 경주 용장리 3층 석탑, 경주 오야리 3층 석탑, 청원 영하리 석탑, 경주 남상동 그 3층 석탑, 경주 사학동 3층 석탑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모전석탑 몇 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 분황사 석탑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탑은 국보제 30%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탑이 이제 분황사에 있는 모전석탑입니다. 아마도 분황사가 창건된 선덕여왕 3년 634년 경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높이가 9.3m, 기단 너비가 남북이 13.2m, 동서가 13m. 재질을 보면은 안사람을 썼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사람의 이제 돌을 작게 이렇게 벽돌처럼 만들어서 쌓아 올려서 소위 전탑 양식을 모방한 모전 석탑입니다. 기단은 그 야석, 막돌을 쌓아 올린 단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 탑신을 바치기 위해서 화강암으로 일단을 마련한 후에 탑신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탑신물은 그 길이가 30 내지 45cm, 두께가 4.5 내지 9cm의 잿빛 안사람을 잘라서 썼는데 일정하지가 않죠, 크기가. 각 층의 탑신과 옥개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1층의 탑신은 특히 이제 높은데 사면에다가 감시를 설치를 했고요. 또 돌장문 2짝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실 입구에는 좌우에 인왕상을 조각하여 세워뒀습니다. 1915년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수리가 되어졌는데요. 그때 사리 그리고 여러 가지 구슬, 가위, 뭐 금, 은의 바늘, 그 다음에 또 고려시대의 옛날 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고려시대 때 이것이 보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봤듯이 기단 네 모서리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돌사자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돌사자가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아마도 이 분황사 석탑에 있는 이 돌사자가 가장 오래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정멸보궁을 할 때 이제 쭉 살펴드렸는데요. 정선 그 정암사 수만호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제 410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아래에서 위쪽을 향해서 본 수만호 탑이 되겠네요. 이 정암사는 그 5대 정멸보궁 중 하나가 되는 사찰이죠. 그리고 이제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사적기에는 되어 있고요. 또 이 수마로 탑도 자장율사가 귀국할 때 서해용왕이 배에 싣고 실력으로 옮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수마노탑으로 이제 이름이 됐는데, 뭐 사적기에 보면은 자장율사가 여기에 금탑, 또 은탑, 그리고 만호탑 세 기를 세웠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욕망 때문에 금탑과 은탑은 땅에 묻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사적기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로 보면은 이 수마노탑은 자장율사 때 세워진 것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배례석이 있고, 배례석이라는 것은 탑에다 절을 올리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 돌이 배례석이죠. 배례석. 그 배례석에 이제 문양이 있는데 거기에 연화문이라든지 안상문이라든지 이런 문양들이 있습니다. 이 문양들이 고려시대 때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청동 상륜부, 이게 이제 금동이었는지도 모르죠. 세월이 가면서 금칠이 다 벗겨져 버리고 청동처럼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만은 보통 탑 위에는 청동보다는 금동을 많이 썼으니까 아마 금동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만은, 이 상륜부의 솜씨도 고려시대 특징이다 이래서 학계에서는 이것을 정멸보궁과 상관없이 고려시대 때 세워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사명대사가 여기에 사리를, 통도사 정멸보궁에 사리를 한과 안치했다는 등등의 뭐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글쎄 뭐 어떤 것이 정확한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사실 그 세월이 흐르면서, 참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수리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 뭐 배례석 같은 것도 바뀔 수도 있겠죠. 없던 것이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특히 상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라시대 때부터 거기 전해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또 보완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탑이 사적기처럼 자장율사가 세운 것인지 그 이후에 세운 것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걸 시대를 추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사실.
탑 전체 높이를 보면은 9m 정도 되고요. 지대성 너비가 3.04m. 돌을 보면은 흰옥색을 띤 석회암 재질입니다. 이것을 이제 길이가 6.5에서 5.8cm 정도, 두께가 5cm에서 7cm 정도로 불규칙합니다. 가서 탑을 보면은 그 자른 돌이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고 두께도 두꺼운 것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체 잘 다듬어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아주 일정하게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역시 이제 탑 쌓을 때 그것을 아주 대단히 정교하게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매우 우아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은 전탑 특유의 형식으로 추녀 너비가 짧고요. 그 다음에 풍령이 달려 있습니다. 또 어깨의 층단도 위로 가면서 1단씩 균일하게 줄였습니다. 상륜부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노반이 남아있고 그 위에 백돌석 2장을 얹었고요. 그 위에 이제 청동제 상륜, 이게 뭐 금동제 상륜인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거의 완전한 모양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